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초등 온라인 자기주도 공부법과 관련한 책이 아니라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유경숙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자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현재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굉장히 뭐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트라든지 유용하게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팁들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작 어쨌든 내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우리 아이를 봐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학년별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는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과목별로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예를 들어서 잘 힘들어한다. 수학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은데 수학을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이다. 그러면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잠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그러면 먼저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사이트라고 하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쌍방향으로 해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온라인 도구들이 다양해요. 뭐 MS 팀즈라든지 클래스팅이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직장일 다니시는 분들은 뭐 줌 회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네. 전혀 그런 경험치가 없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럼 정말 사소하게 아이 이거 소리 제거, 음소거하는 기능조차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아이가 이제 음소거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아이들 학습에도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학습을 할 때에는 아이들 얼굴이 다 보여야 되는데 얼굴은 어디서 보여야 되는지, 아이가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려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이트들도 뭐 기본적으로 이 학습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시긴 하시는데,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위두랑이라든지 여러 사이트들이 사실은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아셔야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수업을 좀 도와주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자녀 하나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뭐 자녀가 둘이나 셋이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면 다 다른 것들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잘 모르시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이가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학년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는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고. 이래요. 하지. 네, 엄마 잘 모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제 학습에 대해서 소외가 되고 오히려 관심을 갖고 싶지만 괜히 내가 몰라서 아이한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관리가 저희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팁을 알고 계셔야 돼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러면 이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걸로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학년별로 이제 온라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뭐 아주 특별하진 않을지라도 꼭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년별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학습에 이제 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학년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집에 있다가 학교에 대부분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규칙의 내면화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40분 동안 수업에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을 몸에 익히는 그런 기간이 1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뭔가를 딱 던져주고 이걸 그냥 계속 들으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길게가 아니라 10분에서 15분 정도. 과목별로 15분씩, 15분씩, 15분씩 이렇게 쪼개서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걸 아이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1번입니다. 1학년은. 갑자기 지금 이제 좀 이따 2학년 해주실 건데 네. 제가 1학년의 담임교사, 담임을 1년 전인가 2년 전에 네. 그분이 책을 써서 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예전 영상 보면 있을 텐데 1학년 아이 25명 중에 그 동네는 좀 학생 수가 좀 많았어요. 25명 중에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하고 모여라 하면 앉아있는 애들이 1명, 2명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 자녀가 얘는 너무 집중 안 하니까 얘는 공부할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네.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분이나 때로는 정말 15분 정도를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에만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정말로 천방지축이어서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맞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금 규칙의 내면화라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혹시 자녀를 1학년인데 벌써 우리 애는 공부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쉽지 안 않아요. 됩니다. 1학년 네네.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유치원 때랑 학교에 들어갔을 때랑 굉장히 많이 통제된 공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높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설레임도 있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거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집에서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 학교에서처럼 40분도 똑바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오케이. 그렇게 나눠서 연습을 시키다 그래서 보면 15분. 그렇죠. 오케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그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아이들이 지금 못한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그렇죠. 바라고 맞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네. 또 2학년 아이들. 네. 2학년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1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셨다면 2학년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전 학년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말 잘 그래요? 듣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약이 있습니다. 오. 2학년 아이들한테 가장 잘 통하는 약이 바로 뭐냐면 네. 칭찬이라는 약이에요. 오. 그래서 칭찬에 가장 민감한 학년이고요. 그래요? 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칭찬만 잘해주면 너무나 아이들이 그 원하는 행동들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학년이 바로 2학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지 학습 습관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년이 2학년이에요. 그래서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어머 나한테 지금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최적기가 왔구나 황금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새로 알았어 이거.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2학년 때에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친구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이때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배려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지루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 게임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좀 전에 저 2학년 아이들에게 네. 칭찬이라는 약이라는 거에 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돌아가 봤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딱이네요. 네. 음. 왜냐면 말귀를 어느 정도 1학년 때는 말을 해도 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아이들 학년별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이런 특징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놓은 게 왜냐면 내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셔야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보면 이때 정도의 정말 제대로 된 습관을 잘 잡아주려면 배려하고 절제하는 습관.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학습 플러스 뭐죠?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이때 잘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몇 학년? 네, 2학년입니다. 2학년 때 네. 책 읽는 것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기야 초등학교 저학년은 먹혀. 네. 이거 꼭 먹히니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는 떠듬떠듬 아이들이 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2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읽거든요. 스스로 읽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독서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참고로 또 독서 습관 나오니까 한마디 더 붙이자면 쉬운 책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맞습니다. 책을 꼭 그렇게 아이에 맞는 책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서점에도 손잡고 가고 그럼요. 도서관에도 꼭 가보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네. 어찌 팁을 좀 드리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3학년은 어떻게 해야 되죠?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점점 뭐가 생기냐면 저학년 때 1, 2학년 때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사고에 갇혀져 있다면 3학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사회성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또래 집단, 또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라는 사회, 그다음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내 짝꿍이랑만 얘기하는 시기라면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좀 소외되지 않는지.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아이가 설마 다른 친구들 왕따 시키겠어?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런 아이가 우리 아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성. 예.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사회성이 결국은 이제 공부 습관을 다지는 시기도 이때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성을 이제 중심적으로 두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또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습관이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좋게 잡혔을 때 이제 3학년부터는 뭐가 많아지냐면 모듬 수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모듬 수업에서 아이들 관계가 좋아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 습관이 이제 점점 잡아되는 시기가 바로 3학년이에요. 왜냐하면 3학년부터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네, 공부를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나 국어 재밌어. 나 수학 재밌어. 이렇게 1, 2학년 때 말하던 아이들이 이제 엄마 나 수학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요. 그때 달라지는 시기가 그렇죠. 그리고 뭐 사회나 과학을 배우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 그래서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 시기가 바로 3학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예, 4학년 때는 어떤가요? 4학년 때는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너무 디테일해서 미안해지네. 4학년 때는 일단은 어머님들이 두려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세 글자 있으시죠? 뭐예요? 사춘기. 네, 사춘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4학년 때? 네, 슬슬 이제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사춘기는 중학교 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하고요. 신체적인 변화부터 사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맞아. 그러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사고력도 사실은 높아집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조금씩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말대꾸를 하기 시작해요. 4학년 때. 그렇죠. 말대꾸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계기죠. 말대꾸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말대꾸 하지 말아라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 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맞다고 인정하기에는 내가 엄마인데도 자존심이 상해. 왜냐면 처음이거든. 계기는 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학습 습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서서히 3학년 때 공부의 어떤 기본적인 습관을 좀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뭐를 좀 잡으셔야 되냐면 복습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하는 게 초점이었다면 3학년까지는 4학년부터는 학교 공부를 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공하셔야 돼요. 챙겨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학년, 5, 6학년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점점 올라오던 그 사춘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5학년은. 그래서 하지만 사고력은 4학년 때부터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자기 주관도 강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첫 어떤 발작을 뗄 수 있는 그런 5학년 시기라고. 때가? 네. 근데 이제 이 사춘기를 어떻게 잘 넘어가면서 이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느냐가 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에 가서는 5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랑 연계된 공부들이 굉장히 많아서 5학년 때 학습의 빈틈을 잡아줘야 되고 6학년 때는 진짜 5학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잡혀지면 6학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이제 맡겨두셔야 돼요. 불안하지만 저렇게 놔둬도 될까? 학부모님들이 5, 6학년 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아이를 어떻게 하죠? 더 달달달달달달 쪼기 시작하죠. 그렇죠. 공부를 네, 제대로 좀 하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학년 때 그냥 던져두던 아이들도 5, 6학년 때 되면 오히려 더 막 잔소리를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5, 6학년 때는 어느 정도 책임을 주고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6학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서서히 자기 힘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관련한 네. 뭐 입시도 그렇지만 또 학생들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늘상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 5,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갈 공부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능 1등급은 5, 6학년 때 책을 얼만큼 많이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했는지 다방면의 독서.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문학책만 많이 본 애들 절대 1등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더 다방면으로 읽을 수 있고 또는 과학책 열심히 보내 아이가 좋아하니까 네. 계속 엄마가 보도록 그쵸. 냅둬요. 근데 문제는 걔 절대 1등급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책, 비문학 뭐든지 책을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것만 되면 공부를 지금 얘가 안 해도 그 독서 그 자체로 이미 걔는 공부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맞아요.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네. 왜 얘는 왜 학교 공부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5학년, 6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을 다지는 시기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독서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제가 이제 과목별로 했을 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신문 몇 가지 좋은 신문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신문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좋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잡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배경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독서도 제가 이제 어떤 요즘에는 이제 독서 사이트도 이제 도서관, 이렇게 온라인 도서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서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유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같이 가르친다고 할까?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제대로 좀 전수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학년별로 공부 방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가면 너무 디테일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뭐 유 선생님하고 또 다시 뭐 인연이 되면 또 만나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 초등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출판사가 더 메이커라는 곳인데 책 느낌적인 느낌으로 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시고 방송을 맺을까 합니다. 네. 제가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에필로그에서도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굉장히 지금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육 정보들도 사실은 너무 많고요. 제 책 외에도 좋은 책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학부모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주도력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의 공부 주도력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시선으로 아이를 볼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긍정적인 신으로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학부모의 모습일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공부 주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저도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